뭐 300 이하를 받는 신입사원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재테크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인센티브를 받게 되거나 보너스를 받아서 연봉이 올라가게 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인센티브 또는 보너스 뭐 다 좋습니다. 네.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다. 자, 네. 이제 우리가 신사임당님하고 제가 이제 둘이 가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둘이 했는데 그렇게 계속 있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경우에만 보더라도 이분이 보너스를 다음에 한 1,000만 원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렇게 됐을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사람의 네. 소비 성향은요. 기존 과거의 패턴에 종속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얼마 썼냐를 보면 다음에 쓸 돈도 거기서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하나는 연애 하나는 결혼인데 그건 좀 다른 문제니까. 출산도 있죠. 그러니까 그 결혼과 출산을 제가 묶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놓고 보면 결국 사람이 연봉이 조금씩이라도 오를 때 오른 만큼을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아, 네, 그게 재테크의 기본이거든요. 내가 처음에 250만 원으로 시작했어. 내 생활비 그래 다 쓴다. 좋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근데 집에 또 부모님 찬스를 못 쓰는 경우. 예. 그렇잖아요. 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연봉이 50이 더 올랐어. 그렇죠. 그래서 뭐 300을 받게 되는데 그 50만 원은 1년 동안 600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600만 원을 50만 원짜리 외화예금 통장에 넣어주라는 거죠. 월 50만 원씩. 신입사원이니까 예. 월급 오른 만큼씩은 계속 넣어라. 추가적으로 불입하라는 거죠. 외화. 달러 예금에. 달러에. 예, 달러 예금도 좋고 또 네. 근데 달러 선물 ETF도 좋아요. 둘 다 네. 다 환율이랑 연동됩니다. 네. 제가 이제 왜 이 상품에 투자를 하라 그러냐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제 아들한테도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자주 시세판을 보지 마라. 그러니까 시세를 계속 보는 순간 네. 매매를 하고 싶어요, 사람은. 근데 우리가 사실 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저도 되게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오래 했는데 40 넘어 돈 벌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제가 한때 젊어서 30대 이미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32살부터 팀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직장 경력의 대부분을 팀장으로 보낸 저조차 그렇게 많은 정보를 얻은 저조차 네. 20대 30대에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아. 주식 투자해가지고. 네. 왜 그럴까요? 운이 없은 탓도 있지만 손이 먼저 나가요. 아. 그러니까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오는 순간 계속 손이 나가죠. 네. 근데 그게 항상 지나고 보면 제가 골랐던 종목들이 나쁜 종목이 아니었는데 네. 기다리질 못하니까 아. 길목을 잘 잡고 네. 저 멀리 저 토끼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덫을 잘 날았으면 저 네. 종목을 그때 딱 잡으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아예 안 오냐고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야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네. 그게 투자의 설물대 투자의 최대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주식을 사면 제가 이제 아들한테도 하는 이야기가 네. 한번 주식을 사면 그거는 6개월은 가져간다고 생각해라. 최소 6개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HTS, MTS가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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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러를 들고 가게 되면 네. 매매할 때 환전 수수료가 붙고 네. 또 적금 형태로 제가 돈을 넣게 되고 현금이 달러로 계산이 돼 나오잖아요. 몇 달러 샀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현재 가격에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관련 없이 보니까 아, 그죠? 달러 통장, 저도 달러 통장이 있는데 달러 통장은 시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 달러가 나오잖아요. 그냥. 네,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있다. 그러면 몇 달러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게 뭐 바뀌면은 이게 원화로 환산해서 나한테 얼마로 표시되고 이러지 않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건 뭐 네. 원하면 해주긴 하는데 네. 우리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종이 통장에 찍힌 거가 숫자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이 또 있어요. 바로 뭐냐면 경제 위기 때마다 가치가 상승해요. 위기 때마다. 예, 그러니까 언제냐면 2008년, 2011년, 2015년, 2018년, 2020년 요 5번이 뭐냐면 지난 13년 동안 한 해에 환율이 200원 오른 시기거든요. 네. 한 해에 200원. 네. 우리나라가 이래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200원 오른다라는 건 20% 이상 그분의 환전이 얼마인지는 제가 그쵸. 모르지만 거의 20% 정도 되는 수익이 환차익이 그쵸. 생기는 시기인데 네네. 뭐 이자 소득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네네. 그런 환전 수수료를 썼다고 생각하고 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되는데 그때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5년이 전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패닉을 일으켰던 시기들하고 겹쳐요. 2,300원 넘어갔나요? 그럴 때? 예, 다 2008년은 1,500원도 넘었고요. 아. 그리고 2011년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사태. 네, 네. 예, 그래서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맞아요. 떨어뜨릴 때 그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300 근처에 있었던 게 얼마까지 가냐면 1,500까지 가거든요. 1,500까지 갔었다고요? 예, 1,571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제가 국민연금 있을 때여서 정말 기억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 생각이 나는데 1,500포인트까지 가지는 예.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요. 장중에 157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정말 그거 재정절벽인데 합의가 안 돼가지고. 네, 그것도 있었고요. 시퀘스터. 그렇죠. 예, 시퀘스터 맞아요. 예, 정말 옛날에 들었던 네. 이름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소야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오바마 정부가 네. 초기 2년 동안은 순항하다가 이제 결국 2010년 연말에 있었던 선거에서 네. 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공화당하고 갈등이 많이 그래서 벌어졌죠. 오바마 케어 다시 철폐하라 그러고. 예, 그 뭐 얼마 전에 또 위헌 소송 들어갔다 네. 결국 합헌 맞긴 했는데 네네. 뭐 저희 다 그 맞아. 이코노미스트 생활,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시기 중에 하나가 2010년, 11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2011년에 1,500포인트를 갔다고요? 네, 그때 2011년입니다. 코스피 장기 추세를 한번 지금 우리 네. 아니 왜냐면 저도 그때 제가 그 증권 방송 경제 방송에 있었잖아요. 네네 한번 보십시오. 네, 그렇게 나오죠. 예, 뭐 1,600원 확실히 했네요, 그죠? 예, 예. 이동 평균이 그 정도 갔었습니다. 예, 정말 저희가 그러니까. 그 밑으로 길게 음봉 하나 나왔네요. 네. 아니 1,500포인트대 후반이었습니다, 장중.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월봉을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아무튼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예. 1,600 근처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 자, 저때 환율이 얼마였냐면 1,300원 근처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를 들고 계시는 순간에 환율이 급등하는 네. 한 해에 한 200원 정도 올라오는 시기가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지난 13년 동안 5번이나 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5번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5번에 해당되는 걸 정말 여러분 MTS나 HTS 가셔서 그 해 주가 한번 쳐보세요. 네. 2015년 빼고는 다 폭락했어요. 2015년도 조정은 좀 있었는데 그렇게 네. 폭락은 아니었고요. 네. 근데 대신 2015년은 하우스푸어 사태. 네. 부동산 시장이 완전 그죠. 고생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들고 계시면서 환차익을 실현하시는 시기는 언제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 3년에서 5년 정도를 열심히 이제 붓자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저는 노력합니다. 네. 하고서 이제 우리가 5년 동안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 직장 초년부터 시작해서 월급 오른 거 첫 네. 해는 쓸 때가 되게 많잖아요. 네, 네. 무엇보다 자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재 도구를 준비하시거나 여러 가지 네.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가 네. 이제 익숙해지면서 가성비도 이제 잘 찾고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이제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되냐면 연봉 오른 것만큼 이걸 달러를 드는 거죠. 그래서 한 5년을 모았다.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네. 한 600만 원씩 계속 저축하다가 마지막에는 한 1,000만 원 보너스까지 해서 네. 대략 한 6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를 달러로 예금을 다 해놨는데 이게 환율이 급등했다. 그럼 이분의 돈이 한 1,000만 원에서 네. 1,몇백만 원 정도는 이미 이익을 보고 시작하죠. 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때 주식 사기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우리 신사임당님하고 저 둘이 차트를 열어서 봤지만 네네. 2011년 여름에 정말 2230, 2250에 있던 주가가 그냥 순식간에 네. 한 달 사이에 몇백 포인트가 떨어지는 걸 그죠, 그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무섭죠. 네. 어떻게 떨어지는 칼날이고 또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주가 네. 폭락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아까 팁을 드리자면 환차익 본 거부터 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네네. 번 돈으로 투자를 한다. 저는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원달러 한 1,100원 하지 않아요? 네, 1,130원 정도 그쵸? 합니다. 예. 계속 검색하면서 보여주니까 예. 거짓말을 못해. 정확하다. 1,130원입니다. 지금 하나은행 기준으로 기준 환율 제가 이렇게 통쾌하게 1,130원인데요. 웃었어요. 와 이렇게 예. 뒷자리까지 다 맞추다니.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얼굴이 부어졌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그 주가가 오를 때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환율이 지금 근데 3,200포인트인데 1,13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앞으로 계속해서 환율이 더 그러니까 원화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그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 근데 신사임당 1,130원인데 지금 산다는 건 그러니까 적금을 하자는 거죠. 네, 계속 그러니까 나눠서 올인하지 말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투자에 있어서 우리 지금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네. 20대 후반에 이제 막 취직해서 네네네. 1년 차 지나고 보니까 그쵸, 나 그쵸. 이렇게 살면 큰일 날 것 같아라고 네. 느낀 직장인 A 씨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 A 씨에게 제가 해주는 게 그분이 근데 지금 투자를 하는 시점에 환율이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조언을 해줘요. 그죠, 그럴 그죠. 때는 분할 매수밖에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내 전 재산을 들고 가서 달러에 넣는다 이거는 아니라는 아닌 거죠.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거는 다른 전략이 저는 있고요. 네네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렇죠. 직장인 네. A 씨 그리고 아들에게 해주고 그렇죠. 싶은 말. 제 아들이 이제 아직도 네. 군대 안 갔기 때문에 네. 이 녀석은 이제 군대 갔다 온 다음쯤 되면 네. 이걸 이제 실전에 시킬 계획이거든요. 지금은 그냥 공부하는 중이고. 지금부터 나눠서. 예. 네. 그래서 일단 얼마 뭐 몇 천을 모았다. 그렇죠. 그럼 평균 단가는 한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1,130원 1,100원 네. 정도라고 네. 하면 아주 좋은 단가에 사실 네, 거고.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네. 외환위기 이후에 그 환율 저점이 900원 정도였었고요. 네. 제일 많이 거래된 레벨이 얼마냐면 1,2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난 23년 동안 네. 평균적으로 24년이면 24년 네네. 동안 평균 환율이 1,250원에서 1,200원 사이예요. 네네. 그러니까 1,200원 밑에면 감사하죠. 네. 반대로 1,200원 이상으로 막 올라가면 이제 또 환차익을 실현하러 이제 네. 은행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절대적 레벨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네네. 우리가 아직 종잣돈이 안 모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종잣돈의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주 보면 안 된다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위기가 와도 깨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깨먹으면 투자하기 싫어요. 위기 올 때까지는 일단 우리나라 돈으로 안 찾는다고 생각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거가 네. 방법 팁을 드리자면 네. 이제 오늘 텔레비전을 딱 켰는데 오늘 네. 또 신사임당 TV를 딱 켰는데 네. 이 경제 위기. 뭐 나라가 이렇게 해서 망하는구나. 뭐 이런 분위기가 네. 출현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코로나 때 좀 그랬죠. 네, 작년 잠깐. 3월. 작년 3월에 좀 그런 분위기였죠. 제 그 유튜브 댓글이 네. 험악했어요. 저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요. 네. 뭐 나라 이미 망했어요. 망한다가 아니고 네. 망했어. 우리는 망했다.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시기가 올 때가 환율이 급등하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때 제일 안전한 자산이 뭐야? 그러면 금 달러잖아요. 네.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왜 금에 대해서는 잠깐 이야기 안 하자면 금은 투자할 때 비용이 좀 드는 면이 있고 두 번째 아까 또 잠깐 이야기했지만 네. 달러는 이제 변형이 좀 가능한 게 네.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외화예금만 넣는 게 아니라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리츠도 우리나라에서는 네. 리츠 상품이 좀 발달 안 돼 있는데 미국은 부동산에 네.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당연히 채권도 투자하기 쉽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마중물로 일단 외화예금부터 네.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네, 공부를 네. 해나가면서 네. 또 돈을 넣어놔야 공부를 해요 사람들은 항상.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요걸로 돌아와서 한 몇 천 모아놨다고 얘기를 그렇죠. 해볼게요. 아까 이제 한 5천 모아놨는데 네, 환차익이 1,100원에. 2천만 원 났다. 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1,100원에 우리가 가입했으니까 네, 1,100원에 5천을 모아놨는데 1,300원 됐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런 날은 오지 않아야 되는데 네. 안 온다는 뭐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 드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네. 첫 번째 네. 환차익 난 것부터 한번 해보자. 환차익 난 거를 그러니까 평가액을 이제 네. 그때 20% 정도. 우리 저 이제 신사임당 TV든 뭐 아니면 저 우리 네이버 라이브를 보면서 네. 우리가 딱 딱 1,000 이렇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벌었잖아요. 큰 네. 돈이죠 이건. 네. 정말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절대 깨먹으면 안 되는 네. 돈 1,000만 원을 벌었고 네. 이제 지금 사귄 아가씨랑 예를 들어서 전세를 얻기 위해서라도 네.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도 음. 뭐 자기 돈이 하나도 없으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러면 다 걸 수는 없으니까 한 1,000만 원만 빼서 네. 주식을 사보는 거예요. 근데 원금은 그대로 달러로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부만 네. 빼는 거죠. 네. 사면서 제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불황이 끝난 다음에도 이 회사가 살아있어야 주식에 투자해서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해야 되냐면 우량한 회사. 우량한 회사가 뭐냐? 뭐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우량한 회사예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많이 보는 회사가 뭐냐면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은 우량한 회사예요. 네. 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돈을 외부에다가 유출을 시킨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만 헌혈하죠. 그럼요. 네. 저 헌혈 안 한 지 벌써 10몇 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슬퍼. 그리고 두 번째. 네. 그러니까 헌혈을 자주 하는 근육남. 이거잖아요. 네.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 회장님이 사는 주식.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회장님이 지난해 3월에 주가가 폭락했던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것도 사도 월급쟁이 사장님이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네. 오너가 사는 게 진짜 같아요. 오너가 특히 자녀에게 중요해 줄 때. 네. 이게 최고로 좋은 신호거든요. 오너님이 네. 그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이번 이건희 회장님 저 상속세 네. 보고 있으면 네, 네. 미술관이 우리 국민에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정도로 상속세가 우리나라 되게 세거든요. 그런데 부자들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상속을 해주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면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러면 그때 이거는 싸다. 인정 라떼를 딱딱한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불황에서도 돈 벌고 있는 회사. 작년으로 우리 딱 하자면 배터리,
네.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잖아요. 세 가지 특징이 LG 있어요.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이름도 되게 어렵다. 그죠? 네. LG 화학일 때가 좋았는데. 네. 이건 저 어떤 특정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발음하다가 불황에도 혀가 한번 돈 꼬인 적이 버는 있었어요. 회사.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딱 나와요. 벌써.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면 베스트. 네. 진짜 정말 셋 다 했다. 이거는 뭐 하늘이 내린 게. 배당도 조금 하고 배당은 이미 회장님도 유지하면서 더 사 모으려고 그러고 하면서 히트작이 이 불황에 있어. 이거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네. 불황에 히트작이 있다. 최고의 회사죠. 경쟁력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때 LG 화학을 샀죠. 아 그랬어요? 네, LG 작년 코로나 때 LG 화학을 사가지고 300%를 먹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저는 많이 못 샀어요. 네, 저도 돈이 똑같은 없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얼마에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샀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데 네, 네. 이분한테 입장이 있어서 이미 1,000만 원은 주식으로 갖고 있는데 그 1,000만 원 주식이 좋은 회사인데 또 빠졌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멘탈이 틀리면 안 돼요. 야 이게 기회다.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세 가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쟁력이 강하며 회장님이 매수하며 게다가 배당도 주는 튼튼한 회사인데 환율이 급등했어. 더 그러니까 주가가 더 빠졌다는 건 네. 제가 판 환율에서 더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사가 경쟁력이 더 세지지 않겠어요? 아 수출을 하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은 네. 다 수출 경쟁력도 네, 있잖아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CJ ENM을 샀다. 네.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만 드라마 팔아요? 아니죠. 세계적으로 네.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내수 잘하면 수출도 잘해요. 그러니 아니면 또 국내 시장을 제패하고 라인처럼 해외로 가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출을 깔고 가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환율이 급등할 때 혜택을 보는 기업은 아까 이야기했던 장사 잘하는 네. 히트작에 있는 회사는 더 좋아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회사는 이익도 더 잘 나고 환율이 오르면 올수록 더 잘 나오는 회사라고 생각되면 자신이 분석한 기업들이 이게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조건에 맞는가만 생각하고 네. 물타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 네. 우리 아까 6천만 원 중에서 원금 5천만 원 5천만 됐죠. 원이었죠. 네. 그러면 5천만 원 중에 20% 정도 우량한 주식 사는 거 정도는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냐? 1,000만 원 더 빼자. 예, 그런 식으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올인하는 거는 나중에 프로가 되고 예, 예.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시드머니도 좀 하고 이런 투자의 경험을 통해서 네. 맞아 이럴 때가 살 때야 라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되고 투자의 경험이 쌓인다 하면 올인해도 돼요. 그건 능력이니까. 근데 네, 지금은 네. 우리가 재테크 초보들 주린이들이고 불인이잖아요. 주린이 불인이가 올인한다. 이거 망하는 신호야. 그게 될 턱이 없잖아. 네. 우리 아이가 가슴을 그렇게 끓게 하는 거라면 오신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니까요. 제가 그러다 망했기 때문에 20대에 제가 빚내서 주식 투자하다가 정말 제가 네. 큰일 날 뻔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큰일 났는데 정말 그때 기적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져가지고 네. 살아난 것 뿐이지. 생활을 했다. 생활을 한 거지. 네. 저기 용궁 갔다 온 토끼가 접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좋은 종목, 좋은 정보를 받았다 해서 탁 들어가는 거는 재미는 있죠. 근데 그건 인생을 건 자금이 아닌 네. 아주 재미삼아 하는 건 좋다. 네, 네. 근데 우리 아까 사임당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를 치를 샀느냐가 중요해요. 맞아요, 투자에서.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시드머니들을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해보면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00%가 났다. 네. 그러면 환율이 다시 1,100원 왔잖아요. 네. 내가 샀던 환율을 왔잖아. 네. 내가 꾸준히 저축하던 환율이 왔잖아. 네. 그러면 다시 그걸 그때 바꿔놔. 그렇죠. 차익을 실현하는 거죠. 그러면 2천만 원 투자해놨던 게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 됐다. 네. 4천만 원 더 났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이런 네, 찬스에 샀다면 이 네, 세 가지 네. 조건을 가진 회사를 샀다면 그러겠죠. 그러면 뭐 이제 너무 고점에 안 팔아도 돼요. 이미 네. 나는 원래 나의 재테크에 예를 보유는 들어 땀을 먹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4천만 원은 달러로 그냥 남겨놓고 있는 네. 상황에서 다시 네. 환율은 1,000원 왔으니까 그냥 네. 고스란히 거기서는 한 500만 원 깨졌다고 치고 네, 네. 3,500만 원 됐고 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2천만 원 빼서 투자한 게 4천만 원 되니까 7,500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자 원금 5천만 원이 네. 50% 먹은 거죠. 50%가 환차익과 이 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불려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 전략이 왜 좋으냐면 자 그러다가 또 한 3년이 지났어. 네. 3년이 지났어. 그럼 이제 이분은 1억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매년 이제 1,000만 원씩 월급이 올랐을 네. 거 아니에요. 과장이고 대리니까. 네. 그래서 한 1억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분의 투자 원금은 얼마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 좀 쭉 계속 1,000만 원씩 투자하고 뭐 500만 원씩 투자한 돈은 네, 네. 쌓이고 쌓였으면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아까 우리 번 돈이 있으니까 환차 있고 번 돈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환율이 다시 또 30% 올랐다, 20% 올랐다. 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논리대로만 6천만 원 뺏어 쓸 수 있죠. 네.
이해되세요? 네네. 예, 그리고 그 초기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방에 다 넣지 말고 제발 좀. 너무 보수적이다. 이거. 그런데 이게 왜 20대에 이걸 추천하냐 하면 이거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이게 그냥 S&P 사는 거랑 삐까삐까 할 것 같은데. 삐까삐까하죠. 예. 왜 이게 좋은 전략인지를 이제 오늘 가르쳐드리자면 네네네. 2020년 3월에 S&P가 얼마 빠졌냐면 32% 빠졌어요. 그러니까 못 견뎌요. 네. 자신의 돈을 주식에 넣고 네. 10년 동안 난 잊어버리겠다. 이러면 신사임당님 말이 맞아. 네. 그건 최고의 전략이야. 네. 제가 뭐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네네.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 견디고 죄송합니다. 2020년 3월에 손절친 분들 천지잖아요. 그죠. 제 주변에도 많아요. 네. 프로 중에 프로들이 주식을 그렇게 장기 보유하면 돈을 번다는 건 알지만 네. 우리 2020년 3월이나 2018년 크리스마스에는 세상이 망할 것 같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망할 것 같았죠. 그럴 때 여러분 물타기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네. 근데 보통은 레버리지를 이미 쓰고 계시거나 마통 만들어서 쓰고 계셨거나 아니면 또 회사 일도 잘 안 풀려. 네, 뭐 네. 좀 월급도 잘 안 들어오거나 뭔가 왜냐면 주가 폭락하는 등 경제가 안 좋을 때 악재가 터져요. 네. 유지를 못해요 그때. 근데 이 전략 아까 이야기했던 이 전략의 장점이 뭐냐면 깨먹잖아요.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워렌 버핏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원금을 깨먹지 말라. 네.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원금을 깨먹지 않으면 기회가 와요. 그리고 자신의 재테크 내공이 올라가면서 지난번 네. 샀던 종목, 두 번째 샀던 종목들 속에서 투자의 이력이 쌓이게 되면서 재테크의 시드머니가 점점 불어나죠. 네. 우리 아까 불과 이야기했었던 8년 사이에 이분의 투자금이 얼마나 불어나고 이 사람의 투자 실력이 불어났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결정적인 문제. 물타기를 해야 될 때 우리는 물타기 할 돈이 없죠. 아니, 작년 3월에 주가 많이 빠졌고 여기서 더 빠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소액이었죠. 우리 아까 네. 신사임당님이 이야기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소액이었어요. 얼마를 투자했냐가 핵심인데 그때 소액밖에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이미 투자가 다 돼 있기 때문이죠. 그죠. 다른데 다 투자를 해서 이미 네. 멍이 들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돈을 짜봐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맞아요. 물타기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이 전략은 뭐냐면 환차익을 두둑하게 거둔 상태로 차익 거둔 돈을 가지고서 점점 불려나가는 돈을 네, 갖고 네. 계속적으로 또 투자 원금은 놔둔 상태에서 벌어진 차익을 이용해 투자를 하니까 네. 점점 더 이 사람의 투자의 원금은 어떻게 돼요? 규모가 인생을 길게 영향을- 본다면. 예, 그래서 제가 40살에 이걸 했거든요. 네. 근데 딱 12년 하니까 파이어 했거든요. 네. 이게 물론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베스트 애널리스트였는데 물론 중간에 은행이랑 연금 가서 연봉이 확 줄긴 했었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 사무직 평균 연봉 정도 벌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투자 원금이 매년 그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은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면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야, 이 시기는 정말 이건 또 왔네. 나 전번에 경험해서 이건 해도 돼. 라며 처음에는 무서워서 찔끔찔끔 투자했거든요. 저도. 네네네. 근데 나중에 특히 2015년, 2020년 케이스에서는 저도 액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액션 과정에서 화이요. 네. 예, 재무적 안정을 얻고 네네. 빨리 은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렇게 평일날 낮에 아하. 우리 신사임당님을 뵈면서 이렇게 얼굴이 빵빵해져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 때 베스트 초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이 근데 네. 제가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책 한 권 읽었을 때가 제일 네. 똑똑하거든요. 원래. 아. 제가 왜 그때 1993년에 주식 투자 시작했다가 쫄딱 망했냐면요. 그때 네. 제가 한국을 떨쳐올린 아주 유명한 일본 저자가 쓴 책이 있었어요. 네. 뭐 그런 우라가미 구니오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네. 책 제목을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 다 갖고 계실 거라서. 근데 아무튼 뭔데요? 주식시장 흐름을 읽는 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네, 93년에 나왔어요. 우리 집에도 있다. 네, 그 책을 그때 제가 막 취직을 네. 했는데 읽은 거예요. 봤더니 춘하 추동, 네, 시세의 원리. 네, 시세의 원리를 경제의 사계절을 파헤치는 실력을 갖춰주는데 제가 또 첫 직장이 어디였냐면 연구원이었어요. 그 되게 허접하게 생긴 책 아니에요?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글씨 써 있고.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자면 네. 이 책을 읽었는데 제가 보니까 연구소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데이터는 제가 또 다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야, 넌 이제 드디어 투자의 천재가 될 수 있어. 네. 네, 그러고 외환위기 때 이제 홀라당 다 말아먹었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책 한 권 읽고 네. 난 여기를 알았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게 투자는요 해봐야 알아요. 네. 그러니까 눈물이 나야 돼요. 제가 정말 제가 그때 결혼했으면 저는 이혼을 당했을 거고 네. 결혼 전이었고 근데 그 결혼 전에 제가 날렸던 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가요? 전세 자금을 날렸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시드머니로 네. 전세 자금을 얻었거든요. 몇 년 열심히 투자해서. 근데 이제 딱 보니까 투자할 적기야. 네. 이게 언제냐면 95년 정도가 그때 뭐 외부 충격으로 경제가 좀 안 좋았어요.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일단 찬스다 그러고 정말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전세 자금을 빼서 월세로 돌리고 네. 그걸 주식하러 갔고 그래도 안 되니까 친구랑 맞부증 사서 대출 받아가지고 네. 그걸로 물타기 하다가 외환위기를 맞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밝히냐면요. 네. 여러분들 주식 투자가요 되게 쉬워 보일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주식은요 이게 제가 이렇게 사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반대편이 피터 린치일 수 있다니까요. 그죠. 이 세계는 시장이 세 개에 개방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편이 네. 워렌 버핏일 수도 있고요. 조지 소로스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이제 막 링에 막 오늘 룰을 배운 그죠. 초보가 올랐는데 네. 상대편이 타이슨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날 죽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주식 투자라는 데가요. 이게 체급이 없는 무제한 경기예요. 이런 시장이 오면서 책 한 권 읽었고 내가 종목 분석 좀 했다고 산다? 올인을 한다? 네.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그냥 1,000만 원치 로또 사는 게 훨씬 더 저는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5등 4등 당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그렇게 공부 조금 해서 샀다. 그러지 말고요. 아까 네. 이야기했던 세 가지. 주식은요. 첫 번째 쌀 때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기에 사야 돼요. 시장이 정말 여의도 증권맨들이 전부 네. 한강 온도 재러 간다 이러면서 단톡방에서 울고 있을 때 그때 사야 되는 거고요. 아무 때나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네. 공부가 부족할 때는. 타이밍을 네, 그러니까 봐야 주식의 된다. 경력이 쌓이고 네. 투자의 경력이 쌓인 분들은 오를 때나 박스권일 때 다 버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 네, 주변에도 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음. 제가 존경하는 몇몇 트레이더들은 특히 박스권장에서 수익률이 더 좋으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하락장에 들어가야 돈을 번다는 건 알지만 네. 이미 포지션이 다 있었고 네. 내가 보유한 종목이 다 실시간으로 박살이 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들고 계시는 분이 물타기 한다 심정으로. 네. 그리고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포지션이 그거잖아요. 뭐 달러로 밴드 플레이를 하다가 이쪽에 폭락이 오면은 이쪽 거를 청산을 하고 여기 와서 싼 거를 사서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피는 굉장히 큰 박스 플레이를 하고 여기서는 작은 박스 플레이를 그래서 하는 편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거죠. 코스피처럼 위가 어디로 갈지 아래로 어디 갈지 모르는 건 박스권 네. 플레이가 불가능해요. 네, 네. 우리가 작년만 위가 뚫려 하더라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네. 작년만 하더라도 종합주가 지수 2,000 깨졌을 때 싸다 그러고 들어오신 분들 1,450 됐을 때 그렇죠. 1,800에도 싸다 하고 자 올인 타임 하고 예. 그런데 네. 그 뒤 400포인트, 1,400. 500포인트가 네. 빠지잖아요. 네, 네. 그만큼 주식은 위아래 변동성이 솔직히 말할게요. 개미 초보가 감당할 수 있는 시장이 네.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게 최고 아니에요라는 신사임당님의 질문에 네, 네. 맞는데 저도 그걸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네, 없는 네, 게 네. 주식은 아무나 하는 데가 아니다. 멘탈이 금수저들, 멘탈 네. 금수저만 할 수 있는데 멘탈 금수저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달러로 벌고 시작하면 금수저가 돼서 시작하니까 네, 네. 아니 금도금 정도는 돼서 시작하니까 네. 좋은 회사가 싸게 거래되고 배당을 잘 주고 대주주님도 사고 그리고 히트작이 있는 회사를 그냥 남들이 막 던지는데 제가 네. 샀던 모 종목은 제가 산 날 하한가 났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회사를 제가 사는데 그날 하한가 나더라고요. 그런 날도 있었잖아요. CJ요. 뭐 그런 네. 비슷한 회사죠. 굉장히 좋은 회사.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그런 네, 회사들이 거의 하한가가 나고 장중에 하한가 풀리고 막 그런 날이 네. 우리 3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속출했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하루에 100포인트씩 뚝뚝 떨어지는데 대형주조차 하한가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사야 되거든요. 근데 못 삽니다. 어떻게 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잖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분할 매수. 네. 우리가 환차익 얻은 것만큼 추가적인 환차익이 생기는 것만큼 아니 팔아서 그러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거죠. 이거 뭐 지금 6분 정도 남았는데 아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이 전략에서 가장 힘든 점은 그거네요. 상승을 바라만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네. 돈을 달러에 사라 이런 이야기 이제 안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미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거 하세요. 다만 올해부터 네.
내년 사이에 연봉이 오른 것만큼만 시작하시라고. 그 주식의 재미를 제가 안다니까요. 네. 저도 주식 매매를 얼마나 많이 오래 했겠습니까? 28년 차인데. 네. 주식은 정말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나의 똑똑함을 걸거든요. 나의 분석 능력을 걸고 나의 운을 걸기 때문에 주식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네. 다만 재미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20대 우리 네, 직장인들 네. 주식 투자해봐 뭐 얼마 하겠어요. 그러면 그 돈은 하세요. 네. 다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오늘 약속하는 거. 올해부터 오르는 연봉 상승분만큼 추가 저축금만큼만 달러로 산다. 해보라는 거죠. 아. 그게 한쪽만 올인해야 된다라는 룰은 없어요. 다만 네. 아까 우리가 신사임당님이랑 저랑 둘이가 아까 네. 고민한 게 야 그렇게 주가 폭락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소액만 샀지? 그 고민이 네. 해답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아하. 위기에 강해지는 네. 자산, 폭락 국면에 급등하는 자산을 들고 있는 자가 시장의 승자가 되고 물타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시장의 네. 승자가 되기 위해서의 조건이 뭐냐면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달러만 꼭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달러처럼 움직이는 자산, 금도 좋고 엔도 좋고 네네. 또 어떤 분들은 코인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 아니까 네. 달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특히 국민연금에서 환해지 전략도 했고 더 나가서 그 전에 국민은행에서는 딜링룸 이코노미스트를 했으니까 네.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네. 그걸 제가 13년째 하면서 은퇴를 낸 입장에서 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20대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공의 경험이에요. 네. 깨먹지 않고 위기 때마다 꾸준히 돈을 불려나가면 멘탈 금수저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종목 분석 능력 올라오고 또는 경매 이런 거 뛰었던 실전 능력을 함양하면 저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러나 소소한 부자가 되는 전략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네. 이 전략의 장점은 우리나라가 항상 추세를 타고 10년간 쫙쫙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라면 이거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 1, 2년 오르고 나면 그 뒤에 힘들어지는 걸 너무나 우리가 많이 봤고 앞으로는 제가 틀렸으면 좋지만 네. 그러니까 그건 주식하라니까. 네. 그러나 새로 쌓이는 돈들은 네네. 그게 지금처럼 해놔야 된다. 준비를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좋은 가격이고 이건 내가 정말 분석해서 네. 최고의 기업인데 이게 이 가격에 거래되네 미치겠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포지션을 주식으로만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현금 보유할 거면 달러로 바꿔놓는 그렇죠. 게 이 전략을 좀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그렇죠. 방향이 차익을 실은 네네. 다음에 꼭 계속 예탁급에 놔둘 그러니까 이유가 뭐가 그거 있는 아무것도 거예요. 안 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걸 달러로 좀 보유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자기의 전략적인 상황에서 달러를 뭐 자기 자산 배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에서 달러를 섞는 방식으로. 근데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면 일단 자산에 달러는 넣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사임당님 정리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닙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곡은 저희가 시작할 때 버터를 들었으니까요. 마무리 곡은 버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